둔산동 가람 84 타입은 하락분의 92%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도마동 경남이 차 74 타입은 여전히 42% 폭락 상태입니다. 같은 서구 내에서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오늘은 그 원칙과 소액 투자 대안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저점 이후 대전시장은 회복 중이나 지역별 편차가 뚜렷합니다. 2025년 9월 기준 대전시 평균 3억 6,553만원 대비 서구는 3억 7,575만원을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도 대전시 전체 평균 상승률 1.04%에 그친 반면 서구는 1.16%의 상승률을 보이며 시장의 회복을 주도하는 선도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는 둔산과 도안이라는 두 개의 엔진을 가진 하이브리드 시장입니다. 첫 번째 엔진 둔산은 시청 법원 학원가 등 대체 불가능한 인프라로 하락장에서 가격을 방어합니다. 두 번째 엔진은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으로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는 도안 신도시입니다. 도안은 신축 아파트와 계획된 도시 환경을 바탕으로 시장이 상승할 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성장 동력을 제공합니다. 서구를 단일 시장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락기엔 둔산이, 상승기엔 도안이 시장을 주도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동아 변동권이라는 재개발 잠재축까지 새로운 변수로 가세하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가 이처럼 둔산, 도안, 동아 변동권이라는 세 개의 하위 시장으로 나뉘어 있다는 구조적 특징이 실제 아파트 가격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대전시 전체의 평균 실거래가는 최근 3개월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인 반면 유독 서구의 평균 실거래가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단지가 함께 오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동력을 가진 단지들과 그렇지 못한 단지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양극화 현상을 상승 주도 단지와 가격 조정 우려 단지라는 두 개의 하위 시장으로 나누어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회복을 이끄는 단지들은 공통적으로 둔산권이라는 강력한 입지적 본질 가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전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학군 수요와 행정, 상업 인프라가 밀집한 곳으로 2023년 1월 2일 3대책을 통해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자 탄탄한 실수요가 가장 먼저 반응하며 가격을 방어하고 회복시키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스포트라이트 단지는 바로 둔산동 가람 84 타입입니다. 이 단지는 둔산의 본질 가치를 증명합니다. 2021년 7월 6억 2천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한 후 4억 3천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2025년 9월 2층 저층 매물임에도 6억 4백만 원에 거래되며 저점 대비 1억 7,400만 원, 하락폭의 92%를 회복하는 경이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고금리 속에서도 둔산 엔진, 즉 대체 불가능한 학군이라는 강력한 실수요가 가격의 철벽 방어선임을 증명했습니다. 본질 가치에 기반한 이러한 회복의 흐름은 가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시장의 법칙을 증명하는 증거들입니다. 실제로 둔산동 국화호성 114 타입은 100% 증가한 거래량으로 시장에 관심이 돌아오고 있음을 신호하고 있으며 만년동 초원 59 타입 역시 66건 이상의 꾸준한 거래량이라는 탄탄한 기반으로 둔산 엔진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의 반대편에는 여전히 가격 조정 압력을 받거나 우려 신호가 나타나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 단지들은 주로 동아 변동권처럼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재개발 기대감에 의존했던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이 기대감의 핵심 동력이었던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최근 사업비 급증으로 사실상 원점 재검토에 들어가며 장기 표류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를 치른 대표적인 사례는 도마동 경남이 차 74 타입입니다. 동아 변동권을 상징했던 이 단지는 재개발 기대로 2억 6천까지 올랐으나 광역철도 지연으로 1억 5,15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미래의 희망이라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던 가치가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떤 냉혹한 결과를 맞이하는지 최고가 대비 약 42% 하락한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소외 현상은 동아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월평동 월평타운 59 타입 역시 최고가 대비 30% 하락한 수준에서 회복하지 못하며 이 현상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중요한 법칙을 증명합니다. 즉, 둔산권이라는 동일한 최상급지 내에서도 물리적 노후화가 심화되거나 시장의 주거 선호도에서 밀리는 단지는 회복의 흐름에서 철저히 소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질 가치에 기반한 단지는 상승하고 기대감에 의존한 단지는 조정받는다는 시장의 냉정한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억 원대의 자금이 필요한 둔산권 대신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없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는 전세가율이라는 현미경으로 시장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전 서구는 전입의무 등 대출 규제가 없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즉, 이곳은 전세를 활용한 소액 투자의 길이 아직 열려있는 시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순히 전세가율이 높다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상승하며 건강한 갭을 보이는 단지 세 곳을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스포트라이트는 동아동 경남호차 74 타입입니다. 전세가율 91.2%로 실투자금 1,500만 원이면 도마변동 재개발 핵심지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둔산권의 높은 벽 대신 소액으로 장기적인 교통 잠재력인 도마역 신설과 재개발의 꿈에 올라탈 수 있다는 것이 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높은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바로 이 단지의 사례로 역전세 리스크를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현재 약 1억 7천만 원의 매매가에 전세가가 약 1억 5,500만 원으로 형성되어 1,500만 원의 갭이 발생합니다. 만약 2년 뒤 후반부에 언급될 도안권 입주 물량의 여파로 전세가가 단 10%만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전세가는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이때 집주인은 초기 투자금 1,500만 원과 맞먹는 1,500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반환해야 하는, 즉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강한 갭의 흐름은 다른 단지에서도 나타납니다. 실제로 관저동 구봉마을 주공 8에서 149 타입은 약 82.4%의 전세가율로 관저동 느리울마을 12단지 59 타입 역시 약 80.8%의 전세가율로 이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둔산권의 높은 진입 장벽 대신 도마 변동권과 도안 관저권이라는 확실한 성장축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는 건강한 갭 투자가 가능한 단지들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이 전략은 도안권의 2026에서 27년 대규모 입주 물량 부담이나 도마권의 교통 호재 장기 지연 가능성 같은 중장기적 변수에 따라 투자 회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우리는 어떤 최종적인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할까요? 지금부터 대전 서구 시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행동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발표가 아닌 진척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석했듯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사업비 급증으로 사실상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트램 역시 과거 지연 이력이 존재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계획도가 아닌 실제 현장의 진행률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서구라는 지도 대신 목적이라는 나침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구는 단일 시장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학군과 인프라를 원한다면 둔산권, 쾌적한 신축 환경과 도시 성장을 원한다면 도안 관저권, 높은 수익률을 위한 장기 투자를 각오했다면 도마 변동권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 목표에 맞는 하위 시장을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오늘의 물량 속에서 내일의 희소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까지 도안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어질 입주 물량은 분명 단기적인 부담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신규 분양이 급감하며 2에서 3년 뒤에는 오히려 신축의 희소성이 부각될 것입니다. 현재의 공급 압력 구간이 오히려 전략적인 진입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 서구는 둔산이라는 강력한 안정성과 도안이라는 성장성을 모두 갖춘 장기적인 잠재력이 분명한 시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증명하겠다고 약속드린 결정적 원칙과 현실적 대안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데이터로 증명한 불확실한 미래의 기대감이 아닌 이미 검증된 현재의 본질 가치가 시장의 하락을 방어하고 회복을 이끈다는 강력한 시장의 법칙입니다. 시장은 모두에게 같은 파도를 보내지만
그 위에서 서핑을 할지 휩쓸릴지는 각자가 가진 원칙이 결정합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맹목적인 희망이 아닌 냉철한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한 현명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석의 모든 근거가 담긴 핵심 리포트 PDF와 원본 엑셀 파일은 저희 부동산 신호등 뉴스레터를 통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독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의 이메일함으로 모든 자료를 즉시 보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구독하시면 앞으로 업로드되는 모든 새로운 영상의 데이터 패키지도 가장 먼저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제 매번 번거롭게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을 꿰뚫는 데이터의 힘을 가장 편하게 경험해보세요. 그렇다면 이 법칙이 KTX 역세권 신도시의 성공 모델로 불리는 아산 배방지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그런데 이곳에는 우리가 둔산에서 확인했던 공공인프라 차원의 가치를 넘어 도시의 운명 자체를 결정짓는 단일 기업의 경제적 해자라는 거대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이 변수는 단 하나의 투자 발표가 수십만 명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벤트 주도형 시장으로 만들고 도시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단일 실패 지점이 되게 하며 심지어 하나의 도시를 세 개의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하나의 기업을 중심으로 이토록 다른 운명들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시장의 법칙이 단일 기업의 경제적 해자라는 새로운 도전을 만나 이토록 명확하게 진화하는 순간 한 발 앞선 분석을 놓치는 것은 당신을 시장의 흐름에서 영원히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밝혀질 이 거대한 분기점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부동산 신호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